여러분, 국선 변호인 아십니까? 국선 변호인은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돈을 내고 변호사, 사선 변호인은 전체 형사 사건의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10%? 20%? 글쎄요. 한 25, 30도 안 될 겁니다. 20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은 변호인 없이 그냥 하고 겨우 국선 변호인이 되거나, 사실은 뭐 그렇지도 않고 검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정해서 어떤 형을 받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꼴값도 얼굴면서 검사 애들이 지들이 뭐 되게 잘했다는 둥, 뭐 경찰을 수사관 애들이 뭐 생각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게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전체 피고인 수가 예를 들면 2023년에 32만 5천 명이라고 하면은 국선 변호를 받은 피고인 수는 13만 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뭐 40% 정도? 42%. 고령과 빈곤에 2004년부터 운영됐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법원행정처에서 기획부죠. 정확히 말하면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국선 변호인 예산을 받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거의 비슷한 걸 주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 해 예산에 5월이나 6월쯤 되면 한 해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거나 국선 변호인 비용이 없는 겁니까? 못 주는 거죠. 늦게 주는 거죠. 저도. 그거 못 주는 거죠. 그러면 국선 변호인을 못 하는 거죠. 변호인 없이 재판 받아야 되는 거죠. 가난과 고령과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웃기는 게 이런 겁니다. 예산 부족으로 3월에 끝난 재판에 국선 변호인 보수를 6월에도 지금 못해 받았다고 하는 게 속출한다. 신청액은 늘었는데 예산은 작년에 똑같으니까. 근데 고령과 빈곤과 지금 얼마나 경제성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형사사건에서는 의무적으로 변호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변호인을 뵀지만 변호인이 실제로는 돈을 못 받고 해는, 그러니까 엉터리가 될 수도 있는. 각 법원에 5회에 나눠 배분한다고 1년에. 법원 행정처에 청구한 뒤 예산이 나오기를 기다려갖고 나오는 대로 주는데 2달, 석 달 막 밀리는 거죠. 폭증하는 국선인데 몇 건을 지급해야 될지 예측이 안 되니까 사실 10월, 11월, 12월은 국선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게 법원행정처가 기획재정부, 행정부의 하나의 어떤 부서한테 돈을 달래? 왜? 차라리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게 기획재정부의 관료놈들, 재정 관료놈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검사나 판사들이 뭘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죠? 예전엔 군발이들, 예전엔 검사 이런 놈들. 근데 실제로는 모피아라고 하는 재정 관료들이 돈줄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걔네들이 실제로는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걔네들이 더 막강한 애들이에요. 왜 이따위로 하냐? 아니, 국선 변호인 비용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사법부가 어떻게? 우리가 벌금 받는 거, 우리한테 납입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으로 일정 액수 이상은 이것을 바로 국회로 가고 국회에서 의무적으로 배정을 해서 국선 변호인은 기획재정부에 통하지 않는. 제가 예전에도 그러니까 아주 필수적인 형태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예산은 이런 것은 기획재정부 통하지 마. 지금 너무 기획재정부 관련놈들이 너무 돈장난을 많이 쳐갖고
이 장난질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이 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국회의 예산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돌아가는 예산은 기획재정부 놈들하고 별개로 운영되게 하죠. 근데 절대 기획재정부의 목표놈들은 절대 못하죠.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목표놈들 두들겨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싹 다 죽이거나 싹 다 달아매거나 그래야지 일정 정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는 경제기획 관료들 이런 애들이 발전국가 시대에 있었던 막강한 힘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모의 이 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일종의 공급 위주의 여러 가지 정책들의 망가짐을 만드는 거죠.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어쨌든 국선 변호인 부분은.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의 실력도 문제지만 돈을 못 받으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상당히 개선이 돼야 된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사실 국선으로 하지 말고 일종의 기금을 만들자. 예를 들면 뇌물이라든가 아니면 좀 반사회적인데 많은 어떤 그 범죄 수익 관련된 부분을 일정 부분 이상을 띄어갖고 공동체의 변호 기금으로 만들어갖고 그거를 변호사 협회가 아닌 소위 사법 수혜자 협회한테 배정을 해갖고 사법 피해자 협회라든가 이런 민간단체에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기획재정부에 목을 메고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국가관입니다. 국가의 재정운영관입니다. 누구도 들어 처먹진 않겠지만은. 자, 요즘 아시아 경제에서 코인 사기 공화국이라는 부제로 코인 다단계 사건 형사 판결 162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경제라는 신문에 이 코인 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특집을 한번 읽어보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사기가 넘쳐나고 왜 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왜 사기가 이렇게 넘쳐나는가에 대한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 그렇게 만든다. 대부분 집행유예가 많다. 그리고 대부분 변호인이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인이다. 10대 로펌 소속. 걔네들이 어쨌든 사기범들을 잘 빼준다. 그놈들이 또 사기친다. 그 변호사비는 어디? 피해자 돈이다. 명확한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이게 몇 조? 2조 7천억. 막. 대한민국이 왜 사기 공화국인지가 이것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못 잡으면 대한민국 사기 범죄를 못 잡으면 사기 범죄 전문가놈들을 못 잡으면 그래서 사기 전문 그 범죄 수사 관들을 못 배치하지 못하면 못 잡습니다. 실제로 이 변호사 출신 변호사가 되는 검사놈들이나 이런 애들은 어차피 이놈들은 나중에 정관 변호사 나가서 그놈 사기범들한테 수백억씩 뜯어낼 놈들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해관계가 없는 수사관들로 사기범죄 수사가 하도록 해야 됩니다. 명확한 겁니다. 근데 들어 처먹을래나요? 제 말을? 네? 주식 리딩방 신고해도 사기꾼들은 유유히 돈을 빼갑니다. 이걸 알면서도 계속 그 계좌를 동결시키지 않아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 전기통신 금융 사기에 해당되지 않은 계좌 동결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웃기는 소리죠. 법은 보이스피싱만 규제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바꾸면 되잖아요. 안 바꾸고 있잖아요. 왜 안 바꿀까요? 결국은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범죄 수익이 변호사놈들이라든가 기득권자들한테 가는 거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우리나라의 범죄 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바꾸려고 피해자를 빼놓고는
아무도 바꿀 의도가 없는 겁니다.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없는 놈, 당한 놈만 죽으라는 겁니다. 그냥 계속.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요? 경찰 놈들이 뭘 합니까? 시중은행하고 뭐 이렇게 공문 주고받을 때 다 끝납니다. 그러면은 사기 범죄를 초동에 대처할 수 있는 사기 범죄국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이런 사기 계좌가 딱 들어왔을 때 미리 평가해서 동결하고 아니면 풀어주고 이런 선제적 대응. 그런데 우리는 사기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뒤척뒤척하니까 힘들죠. 되지도 않는 거죠. 사기 범죄가 어떻게 수사돼야 되고 예방되고 어떻게 체크가 돼야 되니 전혀. 물론 경찰 애들도 검찰 애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들의 이익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야 너무 경찰과 검사 애들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그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예?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들이 원래 그놈 나쁜 놈들입니다. 복지부도 지들 이익대로 사기범죄 수사 안 하고 덜 하고 그걸 통해서 빼먹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사회공헌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찰들은 대부분 검사들은 열심히 성실하고 착하게 한다고요? 개소리입니다. 그놈들이 그거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대다수의 경찰이나 검사가 잘한다고요? 뭘 잘하는데? 증거를 내보이세요. 경찰 수사하는 애들이 계좌 출금 정지를 요청하고 그런데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데 은행 애들이 또 질질 끌죠. 왜 그렇죠? 은행 애들은 할 이유가 없어요. 지들 다치는 피해자들 다치는 거지. 안 그래요? 피해자들이 뭐 잃어버리고 말고 자기도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국민들 돈으로 구제금융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이 다 국가 거죠. 그죠? 다 구제금융도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돈은 예대마진을 엄청나게 쳐벌고 있어요. 근데 소비자,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개판이에요. 그럼 누가 바꿔야 됩니까? 누가 금융감독을 이따위로 했습니까? 정부, 고위관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 그냥 니나 노는 거죠. 안 그래? 자, 아시아투데이나 아시아경제 이런 쪽에서 뭐 범죄 관련된 걸 아무래도 많이 하네요. 성착취를 당하고도 혼자 끙끙 앓는 아이들이 많다고.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중고등학생을 이제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피해 경험, 말하자면 누군가한테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거나 공유하라는 요구를 받고 촬영당하고 뭐 신체를 촬영당하고 강요받은 이런 애들이 뭐 3%, 2%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아이들이 응답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왜 이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알리지 않고 경찰에 알리지 않을까? 뻔한 겁니다. 경찰에 알려봤자 실제로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부모는 화만 내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 피해를 당하는 걸 능동적으로 이렇게 신고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실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신고를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선제적인 조건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야 니네들 왜 피해당하고도 신고하고 하지 않아? 라고 하면 안 되죠. 걔들이 그러면 어른이면 미리 그렇게 하겠습니까? 애들이니까 그런 거지. 그만큼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렇게 당하니까 그런 거지. 이게 참 여기 그 이건수라고 하는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이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혼자 스스로 모른 척하거나 부모한테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익명 요구 조치와 보호 조치를 명확하고 하게 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SPO를 통해 교육과 홍보를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은 참 좋으시죠.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와서 신고할 때 제대로 잘해주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안 한다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서갖고 적극적으로 쳐다다니면서
그걸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소위 그 경찰학과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피상적으로만 아니까, 아니 애들이 저기 신고 잘할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막 SPO를 통해서 홍보해주면 되지 않느냐. 언감생심,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턱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어떤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어쨌든 참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범죄 공화국, 사기 공화국. 참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사실 사기꾼들, 전문 사기꾼들 한 300만 잡으면서 저기 남태평양에 그냥 뿌려버리면 됩니다. 낙하산 안 주고 그냥 뿌려버리면은 상당히 깨끗해질 겁니다. 뭐 아동 성범죄자나 성범죄자들도 대략 그 반복하는 놈들 한 300만만 해갖고 저기 그 남아프리카 쪽에 저거 낙하산 없이 뿌려버리면 되거든요. 물론 그에서 다 분절되진 않죠. 근데 적어도 어떻게 이런 범죄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야죠. 그놈의 절차 중요하죠. 근데 지키지도 않는 절차, 가해자 중심의 절차. 지겹지도 않습니까? 이제? 자, 어이구, 큰일 났네. 전 또 그놈 녹음하러 가겠습니다.